50대 혹은 60대 이상에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 되게 됩니다. 초기에는 보통 허리 통증이나 엉치 통증, 걷는 거리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0m도 못 걷는 이런 보행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척추 협착증은 꼭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척추 전문의 변재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를 구성하는 구조물로는 골격을 이루는 뼈, 그리고 연골 역할을 하는 디스크, 그리고 뼈와 디스크를 이어주는 인대, 그리고 신경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출발하는 신호를 팔과 다리로 전송해서 팔과 다리를 움직이게 하고 감각을 느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경인데요. 척추에 있는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저희가 척추관 혹은 척추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게 되거나 신경이 눌리게 되면 그것을 척추협착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척추협착증의 원인으로는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인대비후증, 인대골화증, 척추 전방 전이증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 척추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 협착증, 이 크게 두 가지 질환이 가장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근데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20대나 30대 젊은 나이 때도 디스크가 갑자기 터진다든지 흘러나오게 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에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50대 혹은 60대 이상에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생기는 이유는 이제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전방 전이증이나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디스크 탈출증이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요인이 돼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척추 협착증은 오랫동안 나이가 들면서 많이 사용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많이 주저앉거나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그리고 관절이 뼈의 모양이 변형이 생기면서 웃자라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초기에는 보통 허리 통증이나 엉치 통증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병이 진행하게 돼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척추관이나 척추공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통도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흔히 허리에서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허리에서는 하지로 가는,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하지방사통이라고 얘기하는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방사통이 생기게 되면 다리가 저리게 된다든지 다리가 당긴다든지 그리고 걸어가다가 다리가 당기거나 아파서 쉬어야 된다든지 이런 보행장애 증상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의 질환의 대표적인 경우가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척추 협착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흘러내려 나온 조각이 신경을 눌러서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앉아있는 자세에서 증상이 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척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 보통 환자분이 일어서서 보행을 하는 경우에 증상이 시작되게 됩니다. 점점 병이 진행하게 되면 5분 혹은 10분 정도 걷다가 가다가 다리가 당기거나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되는 그러한 증상을 저희가 파행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증상이 생기는 경우를 이제 척추 협착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질환은 아니지만 척추 협착증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혈관성 파행이 있습니다. 혈관성 파행 같은 경우에는 허리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리로 가는 혈관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허리 치료보다는 다리 쪽으로 혈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척추 협착증은 말씀드렸다시피 퇴행성 질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래 써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장기간 스트레스를 주는 자세나 무리한 운동 그리고 무리한 작업 등이 유발 원인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전적으로 허리가 약하신 분이나 전방 전이증이 있거나 척추관이 좁은 경우에도 잘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환경적인 요인이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오래 장시간 앉아 있는 자세 그리고 장시간 운전을 지속하는 직업 등에서 척추협착증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협착증은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병원에 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 나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본적인 치료로는 먼저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가장 처음으로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기본적인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단계 높은 치료인 주사치료나 이제 시술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주사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사를 통해서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거고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척추관 안으로 직접 저희가 시술을 통해서 척추관을 좀 넓혀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시술을 하게 됩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행 장애가 있거나 걷기가 힘든 다리 저림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척추협착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는 허리 통증 그리고 엉치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이 진행하게 되면 신경이 점점 눌리게 돼서 하지로 가는 저림 증상, 통증이 심해지고요. 척추협착증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걷는 거리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병의 초기에는 10분 이상 보행 가능하던 환자들도 병이 진행하게 되면 5분, 3분, 그리고 20m도 못 걷는 이런 보행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척추협착증은 꼭 적극적으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척추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가 아주 응급인 질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에는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그리고 시술 등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자세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통증이 있거나 특히 잠을 잘 때 깰 정도로 다리가 많이 저리거나 아픈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척추협착증이 진행해서 보행 거리가 점점 줄어드는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보통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10분 정도입니다. 환자분이 10분 이상 보행할 수 있고 10분 이상 걸어도 방사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하면 되지만 10분 이상 걷기 힘들고 걷는 거리가 점점점 줄어들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겠습니다. 척추협착증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운동입니다. 많이 걷는 것, 그리고 수영, 등산, 자전거 등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비만이나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척추협착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체중 조절 그리고 금연하는 것도 역시 척추협착증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무리한 운동이나 무거운 웨이트 등 무리하게 몸을 쓰는 것은 척추협착증에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가벼운 걷기, 빨리 걷기, 그리고 수영, 등산 등은 척추협착증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